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아시아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정말 롤러코스터란 말이 딱 들어맞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일제히 급락 마감했던 아시아 시장이 오늘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급락폭이 워낙 컸던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양시장 모두 10% 내외로 급등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과 일본은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중국에서는 양회 중에서 전인대가 개막을 하면서 관심이 또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시아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좀 어질어질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은 급등 마감을 지었고 중국도 좀 오늘 많이 오를까 싶었는데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 지수 상황 함께 점검해 보죠. 네, 좀 전에 이제 마감이 된 중국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다시피 오늘 중국에서는 양회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GDP 목표치 등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성장률 목표는 4.5%에서 5% 밴드로 제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5% 전후 대비를 좀 봤을 때 좀 조정된 수치인데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그리고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이 대내외 압력에 따른 조치로 2023년도 이후 세 번째로 낮아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오늘 중하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일단 뉴욕타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설에 대한 보도가 나왔죠. 물론 이란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진정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어제까지 조정이 좀 나왔었던 아시아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상승 출발한 가운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장 막판에는 0.64%대 상승한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천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1.23%대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1.66%대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홍콩 시장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상승 출발한 것 대비해서 장 막판 들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0.4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업종별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토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력망 장비 쪽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란의 군 고위 관계자가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없었고 국제 규정에 따라 선박 이동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점,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뉴욕타임즈가 이란 정보당국이 미 중앙정보국에 물밑 접촉을 해오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는 보도를 한 점 등에 힘입어서 급등하던 국제 유가가 오늘 장에서는 소강 상태로 조금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중국장에서도 대부분 다 약세로 돌아섰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홍콩 시장의 흐름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일단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Q&A 프로젝트 리더가 하차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내내 3%대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에는 조금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2%대 약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증시 지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그래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이제 어제 낙폭이 가장 깊었던 것만큼 오늘 가장 짙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무려 9%대 급등세를 보인 모습이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늘 시장에서는 1.9%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무려 2.57%대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대만에서는 오늘 1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무려 60.1%나 증가해서 사상 첫 1월 700억 불을 돌파했다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설 연휴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 효과가 이 수치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전통 산업군들도 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본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일본 시장도 오늘 장 초반이 장 후반에 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불을 켜낸 가운데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소니그룹이 오늘 시장에서는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쿄 증시의 33개 업종 지수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은행 업종이 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주로 꼽히고 있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오늘 장에서 3%대 강세, 그리고 또 다른 대표주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도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1,000억 원대 그리고 1조 7천억 원대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이 1조 7천억 원대 매물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낙폭이 조금 깊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모두 다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JP모건에서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전망치를 7,500선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여전히 추천 업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도 장 후반의 움직임이 더더욱 좋았습니다. 무려 14%대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 개인이 1조 5천억 원대 매물을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천억 원대, 7천억 원대 순매수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어제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등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잇따라서 지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들, 리가캠 바이오, HLB와 같은 대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모두 다 두 자릿수 강세 보였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시장까지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뒤흔들었던 뉴스들 이분과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차이나 마켓나우 갑자기 이제 아시아로 바뀌면서 맞아요. 네, 네.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국 시장의 전략까지 앞으로 네.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박준석 전문가님과 함께 또 미국 이란 전쟁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죠.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6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간밤에는 다소 긴장 완화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직은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또 미국이 이란 군함을 또 격침했다 이런 뉴스도 네.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 좀 어지럽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특히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이 뭐 정유, 해운 이런 업종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섹터별 움직임 가져가야 되나요? 사실 네. 일단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고수분 아니에요? 변동률을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변동수에 따라 가지고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대부분 증시가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다음 날 갑자기 또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우리 국내 시장이 가장 요새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분명히 이제 사이드카라든지 혹은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걸렸는데 네.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런 식으로 3일 연속 동안에 5% 내지 10% 정도 변동률을 지수 자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어마무시한 옵션 시장이 지금 핫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이 변동률을 다 먹을 것이다라는 식의 투자보다는 오히려 투자 사이클을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상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정유도 국내 시장에서 있는 흥구석유는 지금 이틀 연속 동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정유주들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있는 정유주들이 하락한다면서요? 하락하는 폭이 네. 좀 짙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다면은 실제로 이제 페트로킹이라고 해서 이 홍콩 증시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미국 관련된 전쟁 직후에 시작하자마자 와. 100% 상승을 했고요. 예. 그 다음 날에 70% 상승했었는데 네. 전날 기준 33% 정도 하락. 급락했네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 4%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네. 이게 또 한국에서 있는 시장의 상황과 또 중국에서의 상황과 또 마찬가지로 일본의 상황이 약간 정도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중국에서는 지금 오늘 기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시간 전에 있었던 속보였는데요. 오늘 기준 이제 중국의 외교부가 이란과 있는 사람들과 미팅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 관련된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퍼지지 않았거나 혹은 국내 시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상당히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 방산주들도 동일한 관점을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은 전날 기준 방산주가 많이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기준 또 상승을 했었고요. 중국은 오히려 오늘은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별로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똑같이 가는 흐름이 아니라 네. 각각에 있는 변동률마다 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천궁2 네. 계약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던데 네. 방산주는 이런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혹시 전쟁이 좀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장기화되면 어쨌든 뭐 회사에는 좀 어쨌든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라면 2022년도 있었던 2022년도 2월 달 말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네. 사실 지금 4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그 4년이란 기간 동안에 많은 지정학적 관련된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에 있는 미국과 이란이 제외하고더라도 23년도 기준의 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있었던 드론 전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방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방산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지금 4년 동안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방산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밸류에이션들은 분명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일부 방산주에 대한 편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방산주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언더바 정도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꽤나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방산주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했었을 때 지금 네.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매입하기보다는 실제로 약간의 소강 상태가 되었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앞으로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편입하는 전략이 지금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과거에 좀 전쟁이 안 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없었을 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에서야 좀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을 좀 그래요. 가시고 왔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고 해가지고 방산주라든지 정유주를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상당 부분 조금 더 시장이 좀 안 좋게 물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몇 번에 있었던 패턴들이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 이란 전쟁으로 방산주의 정유주는 역시 좀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고 그렇다면 반도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반도체 업종군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생산 원가 비용이 상승해서 혹시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런 이익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에 대해서 뭔가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란과 있는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거나 혹은 이 이란도 마찬가지로 정유 시설들을 곳곳에 타격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사실 이건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전제 조건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그 내 잔고 중에 일괄 매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일괄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 그런 포지션 자체가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반도체 자체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많은 변동성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저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돌이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상승했던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엔비디아였고, 지금 25년도부터 26년도 초반까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사태가 끝나고 나섰을 때 다시 한 번 더 시스템 반도체로 갈지, 아니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잇고 상승을 그대로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란과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해서 시장을 조금 더 확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좀 더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막한 전인대 양회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전인대가 개막을 한 가운데 GDP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했어요. 4.5에서 5로 제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너무 높게 제시했다가 달성 못하면 오히려 좀 민망하니까 좀 낮게 제시를 하고 달성하면은 와 축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던데 네. 전반적으로 전인대 개막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오늘 전인대 개막식 관련돼가지고는 그냥 표면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 뿐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지금부터 맞아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까지 지나가고요. 그 중간중간에 아마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GDP의 목표치가 이전에는 5%였다가 지금은 4.5에서 5%로 좀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련된 그런 관세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 지정학적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내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약간 정도의 좀 GDP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상 이번 전인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라 그 목표치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변동상이 그렇게 놀라울 정도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다 짜놓는 그렇죠. 이전부터 그렇죠. 좀 이야기가 네. 좀 스물스물 나왔던 그렇죠. 건데요. 그 네. 내용들이 좀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인대 관련돼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있는 세부 사항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지방국채라든지 그런 부분상에서도 지금 현재 8천억 위안 정도로 좀 자리매김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채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줄이겠다, 혹은 이제 부채를 좀 증산하겠다,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추후적으로 좀 메시지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양회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5차 5개년에 있었던 첫 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도 보게 된다라면 사실 전날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오늘 이제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빨간색 같은 이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다라고 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인대가 개막을 한 가운데 보니까 이 세부 내용 중에서 국방 예산을 또 7% 증액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국방 관련돼서 관련주에 또 관심이 가기도 하고 네. 기술 자립에 대한 그런 목표도 다시 한번 제시를 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5차 5개년에 대한 핵심 이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주랑 AI입니다. 우주항공, 그렇죠. AI. 우주항공과 AI인 거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시대적 흐름과 굉장히 또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3분기라든지 4분기쯤에 이제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그것도 하필이면 또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쯤에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 챗GPT가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건 또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핫 IPO 종목 두 가지가 지금 15차 5개년에 있는 메시지 중에 편입되는 AI와 우주항공이 똑같다. 결국에는 올해 흐름상에서는 이제 우주항공과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편입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중국 종목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AI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미니맥스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니맥스는
코드명으로 0010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정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네. 8.8%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와. 그다음에 이제 지프 AI라고 해서 이 친구도 02513 이 친구도 오늘 1.96%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에어로스페이스, 중국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중국 항공 관련돼 가지고 네. 최근에 좀 낙폭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 번씩 좀 체크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아마 15차 5개년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주항공 AI 종목에 다시 한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중국 로봇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중국산 로봇들이 상륙을 하면서 관련 대거 기술들을 좀 선보였고 실제로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코엑스에서 로봇 박람회가 열리면서 유니트리, 엣지봇, 뭐 퓨리엘 같은 로봇들이 아주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하던데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죠. 실제로 휴머노이드 쪽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국내 업종들은 사실상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쵸. 국내에 있는 로봇주들이 더 잘 가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중국에 있는 로봇주들도 오늘은 좀 상승했습니다만 뭐 예컨대 도봇이라든지 도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용 로봇보다는 오히려 좀 수술용 도구라든지 혹은 물건을 좀 피킹하는 그런 네. 도구 형식의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7.76% 정도 가까이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부터 지금 현재 이제 로봇 중에 로보센스라고 해서 로봇에 달려 있는 이 라이다, 부품주죠. 그렇죠, 네. 부품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 종목도 큰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중국 로봇들이 생각보다 잘 못 그렇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마 이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국 로봇이 기술이 정말 그러니까요. 좋다라고도 다들 하는데 네. 그럼 왜 못 중국에 있는 가냐. 그렇죠. 본고장에 있는 중국 휴머를 그러니까요. 샀는데 얘는 왜 안 가지? 그러니까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거는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있는 성과가 나오는지 이제 그걸 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든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특히나 홍콩 시장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좀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정세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나서부터 보게 된다라면 사실상 작년에 코스피 딱 지금 이맘때 했었을 때 코스피가 2,00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6,000대까지 갔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다시 또 5,000대 왔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시장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렇게 많은 변동성을 자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로봇주라든지 중국이 잘하고 있는 그리고 AI 흐름에 맞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또 몇 가지 또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020, 50이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이 종목과 휴머노이드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에다 납품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종목이 좀 많이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좀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로봇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박준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서희 캐스터와 함께 종목 개별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희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중국 관련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알리바바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저 참 애정하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시장은 올랐는데 한 3% 가까이 좀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AI 모델 QN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QN 프로젝트를 이끌던 핵심 기술 리더 린쥔 양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린쥔 양은 알리바바의 수석 알고리즘 엔지니어인데요. 알리바바의 대형 AI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 모델, 중국어 버전 언어 모델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자입니다. 논문 인용 횟수도 4만 회 이상으로 중국 AI 연구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알리바바 내에서 큰 역할을 했던 런쥔 양이 하차한다는 소식으로만 지금 알리바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아직 안 나왔군요.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알리바바 주가가 하루빨리 좀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커피 회사 관련된 이슈인데요. 저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루이싱 커피가 블루보틀을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 루킹 커피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커피 체인 브랜드인데요. 무려 3만 개 이상인데 이 규모가 약 8년 만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 중국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 루이싱 커피, 루킹 커피의 최대 투자자인 사모펀드가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블루보틀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약 4억 달러 이하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도에 네슬레가 이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샀을 때 가격이 약 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9년 전보다 지금의 가치가 더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블루보틀은 아시다시피 스페셜티 브랜드입니다. 루킹 커피는 중국에서 저가형 대중커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이 두 가지 프리미엄 브랜드도 잡고 그리고 저가형 대중커피 브랜드도 잡는 그런 커피 양극화 전략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러킹커피 투자사가 대중커피 브랜드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동시에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2022년도에 사실 루킹커피는 회계 이슈가 있어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외 거래 중인데요. 이 루킹커피가 다시금 나스닥에 재상장한다는 말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스타벅스보다 루이싱 커피가 더 인기가 많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의 자동차 종목들 이야기인데 최근 뭐 중국의 자동차 워낙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가 또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 홍콩 증시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 비아디의 신기술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오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초고속 충전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전기차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아디 주가를 보시면 오늘 2.5%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기 그런데 네. 제가 뉴스를 또 찾아보니까 아, 지금 5년 만에 내수 그렇군요. 판매량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된 일단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아디가 2022년 처음 공개한 배터리 기술로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비아디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계기가 된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될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충전 속도 그리고 효율이 더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도 비아디가 다시 한번 기술 선점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월과 4월 사이에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질 예정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전기차와 승용차 시장의 수요 회복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조금 정책이 정리가 되면서 관망하던 소비 수요가 다시금 전기차 시장 그리고 승용차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아디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기술 경쟁이 올해 또 중요한 자동차 산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술은 BYD에 주목을 하는데 BYD 혼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양새라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이란 관련된 뉴스인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란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중동에 또 특사를 파견한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계획인데요.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5일에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동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집중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마오닝 대변인은 전쟁과 무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대화와 협상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라며 중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분쟁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재를 강화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조만간 또 중동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동 정세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금융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번 외교 행보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디 좋은 성과가 나타나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지금까지 서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조금 더 희망찬 시장 상황 기대해 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